그 문장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죄의 어떤 당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된다는 게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률사무소 여운의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법률사무소 여운의 김환섭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법률사무소 여운의 홍기웅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형사 절차, 그리고 구체적으로 형사 절차에 개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최선인지 먼저 김환섭 변호사님 통해서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또 홍기웅 변호사님 통해서 민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거나 조치하는 것이 최선인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저희 상담하고 사건 진행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생각보다 형사 피의자가 되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신 게 앞으로 이 절차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끝날지 최소한의 절차적인 방법을 잘 몰라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 변호사님께서 형사 절차가 개시되는 단계, 그리고 과정, 그리고 어떻게 끝나는지까지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유 변호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은 그러면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부터예요, 사실. 수사가 원래 시작되는 게 홍 변호사님 뭐가 있죠, 원래? 우선은 당사자가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고발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다른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더 파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도 있고 추가적으로 첨언을 또 하나 하면은 좀 특이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주로 우리 이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 중에 신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제3자 목격자가 신고를 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당일 신고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괄호쳐서 항상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진정서는 대부분 그 이후에 사건 발생 당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또는 구두로 진술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을 말하고 주로 당일에 발생하는 사안에서 가해자가 도망갔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바로 현장에서 신고하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 수사가 개시가 된다. 형사소송 절차라고 한다면 크게 저는 제 구분 방식에 따르면 두 단계로 구분돼요. 전반적으로 수사 단계가 있고 그 다음 공판 단계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를 기관별로 나누면은 또 두 단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 기관은 뭐가 있죠? 경찰과 검찰이 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대표적으로 경검밖에 없어요, 사실. 이 단계별로 절차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절차의 흐름을 이제 한 번에 제가 망라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먼저 우리가 이 연락을 받게 되면은 경찰서에서는 첫 번째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른바 피의자 신문이라고 해요. 피의자 신문. 그러면 이때 우리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경찰 앞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이제 컴퓨터 앞에 놓고 이제 우리가 앞에 앉고 경찰이 앞에 앉고 거기서 이제 시작하죠.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그 피의자의 어떤 전반적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 이름, 가족관계, 나이, 종교, 군대 필 여부, 재산관계, 직업,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부분을 다룹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조사 받으실 때 이제 본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건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 그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시는데 주로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방식은. 첫 번째는 질의응답형.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술을 마셨죠?
우린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딘가에 주차를 하셨죠? 그때 운전을 하셨죠? 어디서 적발되셨죠? 수치가 뭐 나온 거 인정하십니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형으로 해서 우리 피의자 신분이 된 우리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제가 좀 편의상 이름을 붙이자면 설명형이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해요. 이날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술 마신 장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하면은 우리는 쭉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 있는가요? 라고 해서 우리가 자필로 쓰거나 말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출력을 해주면은 우리가 말한 대로 쓰여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마지막에 한 장 한 장 간인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왜 중요한지 예,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이른바 증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증거라 함은 녹취 파일, 어떤 그 압수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직접적인 물체 또는 CCTV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텐데 이거를 넘어서서 중요하다고 동일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술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술 조서는 유죄, 무죄의 증거로 직접적으로 쓰여요. 그 문장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죄의 어떤 당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된다는 게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피의자 신문조사를 마치게 되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에서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경찰은 송치하거나 불송치하는 둘 중에 하나의 처분을 내리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피의 사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되면은 결국 우리가 그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었다라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나 이거 범죄가 맞네 라고 판단이 된 것이므로 사실 검찰 단계로 송치되었다라고 한다면 좀 재빠르게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을 하시긴 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다음 처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홍 변호사님? 송치를 받은 검찰 입장에서? 그 검찰 같은 경우는 송치를 한다는 입장에서 총 결정할 수 있는 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불기소 처분이에요. 이를테면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로 이제 기소를 해달라고 송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검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 혹은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보안수사를 내리든지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부터는 이제 유죄인데 그 기소유예 처분이 사실 있어요. 범죄는 인정이 되지만 이분이 초범이고 또 죄를 저지른 거가 죄가 이제 형량이 가볍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쯤은 교육만 시키고 형사처벌은 따로 하지 아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벌금형을 명하는 그 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재판에 넘겨버리는 기소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굳이 구분하자면은 정식 기소라고 하고 구공판 회부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형사 절차의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기소가 되었을 때는 결국 우리의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피고인으로 바뀌어요. 제가 이 형사 절차 개관을 사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 포인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나 진정인이 있을 경우에 그런 서면이 있다라고 파악이 된다면 즉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내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확인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 경찰 단계에서 주로 전화가 올 겁니다. 제 혐의 사실이 무엇인가요?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가요? 라고 전화로 물어보면 그거를 10 중에 9은 답변을 주세요.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직접 자신의 담당 사건으로서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놓고 그걸 물어보는데 걷다 대고 와서 확인하세요라든가 물론 그렇게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거를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지켜야 되는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나마 구두상으로나마 반드시 여러분들의 혐의 사실이라든가 어떤 사건인지라든가 육하 원칙에 따른 것을 한번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 정도를 거친 이후에
이런 1, 2번의 절차를 거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사실 아프면은 병원을 가거든요. 주변에 변호사님들 정말 많은 곳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법률 전문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초장에 확인한 것을 가지고 꼭 판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이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카테고리별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법률사무소 영혼 간판 두 분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